수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수학책 98페이지예요. 지난 시간에 띠그래프에 대해서까지 알아보았고요. 오늘은 수학 익힘책까지 풀어보았으니 이제 띠그래프를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연수내 학교 전체 학생들이 일주일에 독서를 얼마나 하는지 조사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독서 시간이 60분, 1시간 미만인 학생 수가 150명이고 60분 이상, 1시간이죠? 60분 이상 90분 미만인 학생은 300명, 그리고 90분 이상 120분 미만인 학생이 450명으로 가장 많고요. 그리고 120분 이상 150분 미만으로 있는 학생은 375명, 그리고 150분 이상 읽는 학생은 225명이네요. 합계는 1,500명을 대상으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네요. 자, 학생 수는 이미 다 알고 있고요. 이제 띠그래프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나요? 전체에 비해서 얼마씩 각 항목이 읽혀졌는지 비율을 알아야 되는데, 비율 중에서도 전체 기준량을 100으로 한 무엇? 100분율을 알아야겠죠? 전체 학생 수에 대한 독서 시간이 60분 미만인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것 같습니다. 60분 미만인 학생 수의 100분율을 구해보세요. 그럼 전체 기준 1,500명 중에 1,500분에 60분 미만인 학생 수 150명 곱하기 100을 해주면 100분율 구할 수 있겠죠? 이거 한번 나눠볼까요? 1,500이랑 100이랑 0000 없애주면 되죠. 100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럼 얘는 15분의 150이 되고요. 이 위에 있는 수를 분자를 15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150을 이거 그냥도 풀 수 있는데 혹시 모르는 친구 있을까봐 150을 15로 나누면요. 이렇게 15에 한 번 들어가죠. 그래서 0 그대로 올라와줘서 10%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전체 학생 수에 대한 독서 시간별 학생 수의 100분율을 구하여 표를 완성해 보세요. 먼저 위에 있는 학생 수 그대로 써주겠습니다. 자, 60분 미만은 아까 150명이었고 여기는 300명, 450명, 375명, 225명, 전체 1,500이었어요. 자, 이제 여기만 보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0분율로 나타내면 방금 150이 10%였어요. 이거는 우리 그냥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겠다, 그쵸? 150에서 300이 되면서 몇 배가 됐습니까, 여러분? 2배가 됐죠? 그럼 여기는 20%일 거예요. 450, 150에서 450까지 몇 배면 되나요? 여기다 3을 곱해주면 450 되거든요? 그럼 10%에서 3배 올랐으니까 여기는 30%가 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손가락이 지금 나오고 있죠? 미안합니다. 자, 120분 이상에서 150분 미만, 여기 이 수치는 사실 조금 구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이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이거를 우리 구했을 때 무조건 이거는 다 그거잖아요. 식으로 나타내면은 1,500분의 375 곱하기 100이고요. 여기는 1,500분의 225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풀어주면 되냐면 똑같이 지금 약분은 똑같이 되니까 다 뭘로 나누기만 하면 돼요? 15로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15로 한번 나눠볼까요? 자, 15로 나눠주면은 여기 2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30이 되고요. 75 그러면 여기에다가 5를 넣어보면 5, 5, 25에다가 1호는 5에다가 75, 그래서 얘는 25%가 되는 거 알 수 있고 225 같은 경우에는 15로 나눠주면 됩니다. 좀 지저분하지만 여러분 깔끔하게 하세요. 여기다가 근데 15에다가 2를 곱해야 30이기 때문에 여기는 한 번밖에 안 들어가겠어요. 22에서 15를 빼면은 여기서 2에서 1이 되고 12에서 5를 빼는 거랑 같죠. 그러면은 75가 되고 여기도 5가 돼서 얘는 15%가 되는구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비율 100분율을 다 더했을 때 뭐가 나오면 된다. 100이 나오면 됩니다. 25에다가 15를 더해주면요. 이거는 몇이 되냐면은 25에다가 5를 이렇게 더러우면 30이고 40%예요. 40, 70, 90, 100 되네요. 그래서 얘는 총 합이 100% 이렇게 쓸 수 있고요. 100분율의 합계 당연히 100이죠. 그쵸? 자, 이제 99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자, 아까 전에 연수내 학교 전체 학생 수에 대해서 지금 100%로 놓고 봤을 때 띠그래프로 이제 나타내 보세요 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봐야 돼요. 60분 미만이 10%, 쭉 봤을 때 제일
보통은요, 이제 띠그래프 나타내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여기다 써볼게요. 먼저, 높은 수치부터, 높은 비율부터 낮은 비율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이렇게 항목이 있잖아요. 60분 미만, 60분 이상, 90분 미만 이런 식으로 해서 항목 순서대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은요 높은 비율부터 나타내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선생님은 앞에서부터 이렇게 꽉꽉 찬 게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 높은 비율인 것부터 한번 보면은 너무 왔다 갔다 하지만 잘 봐주세요. 요게 제일 높죠. 30%를 먼저 표시해 줄 거고 30%는 90분 이상 120분 미만이잖아요. 30%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고 얘는 90분 미만 이상이죠. 미안해요. 90분 이상 120분 미만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 됐고 25%가 그 다음으로 맞네요. 120분 이상 150분 미만이에요. 자, 25%는 여기서 25 어떻게 하지 말고 여기가 5잖아요. 하나에. 그리고 여기가 10이죠. 10, 20 여기까지가 25가 되겠네요.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해서 아까는 30%였고요. 여기는 25%였는데 뭐가 25%였냐면 120분 이상 150분 미만 이렇게 써줘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 체크. 그 다음에 요거는 20%네요. 자, 55였으니까 65, 75 여기까지가 20% 표시가 되겠고요. 이거는 뭐였냐면 60분 이상 90분 미만이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작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0% 됐고 15% 볼까요? 150분 이상이 15%네요. 그러면 5%에다가 10%에서 요만큼 15%고 얘는 150분 이상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마지막 남은 거는 아까 뭐였어요? 60분 미만인 거 10% 남았었죠? 그래서 60분 미만 얘는 10%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비율이 큰 것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작아지는 것까지 할 수 있고 근데 선생님 저는 아무래도 여기 이 항목이 좀 더 신경 쓰여야 하는 친구들은 항목대로 해도 돼요. 60분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요거 다음에 요거 다음에 요거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띠그래프 나타내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정리를 해보면 먼저 비율을 구하고 그 다음에 백분율을 구한 다음에 백분율 구한 다음에 그래프로 나타내준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단계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이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 중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연수내 학교 6학년 학생들이 하루에 게임을 얼마나 하는지 조사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표를 완성하고 띠그래프를 나타내어 봅시다. 자, 여기 봅시다. 지금 합계가 총 200명인데 이렇게 각각 항목별로 학생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백분율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준량 200분의 80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여기도 200분의 48 곱하기 100일 거고 여기도 200분의 32 곱하기 100일 거고 여기도 200분의 28 곱하기 100일 거고 여기도 200분의 12 곱하기 100일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공통적으로 좀 규칙을 알아내야 돼요. 자, 100이랑 200이랑 약분을 해주는 과정에서 2만 밑에 남잖아. 여기도 똑같죠? 그럼 각각 다 뭐예요? 모든 지금 이 숫자들을 뭐로 나눠주면 돼요? 2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네요. 그래서 얘는 백분율이 80을 2로 나누면 40이죠. 반절이니까. 48은 반절이 24고요. 32는 반절이 16이죠. 28은 14. 그리고 12는 6. 그래서 얘도 반절 100%가 된다. 이거 석연찮으면 다 더해보면은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공교롭게도 지금 게임을 얼마나 하는지 표가 여기 30분 미만부터 쭉 해서 순서대로 쭉쭉쭉쭉 작아지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기가 아주 편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30분 미만인 항목부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40%니까 일단 요만큼이겠죠? 40%. 얘는 30분 미만 이렇게 써주고 몇 퍼센트? 40%.
이제 이 띠그래프 그릴 때는 이 숫자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24%를 그려야 되는데, 야, 이제는 점점점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눈이 나쁜 사람은 어려워요. 10, 20에다가 1, 2, 3, 4, 여기까지가 24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30분 이상, 60분 미만, 그리고 표시는 이렇게 24%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분 이상 90분 미만이 16%인데 여기 4까지 왔는데 이제 6이니까 요만큼 오고 6 왔죠? 6, 그 다음에 10,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안 되죠. 선생님이 또 이상한 짓을 했어요, 여러분. 자, 여기 아까 40% 왔고 24%는 선생님이 지금 14%밖에 표시를 안 한 거예요. 미안해요. 자, 여기가 10, 20에다가 4가 여기까지 와야죠. 어쩐지 너무 작더라. 요만큼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6이고요. 이만큼이 10이니까 여기까지. 이만큼이 그쵸? 여기 이렇게 빗금 이렇게 된 요 부분이 바로 60분 이상 90분 미만 해서 몇 퍼센트? 16%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4 요만큼이 90분 이상 120분 미만이어서 14%고요. 나머지가 보면 6 맞죠? 이 부분이 120분 이상입니다. 그래서 6%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여기가 좀 지저분한데 선생님 중간에 칸을 이상하게 했네요. 좀 거치대도 없이 막 손으로 들고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띠그래프를 보고 알게 된 점을 자신의 생활과 관련지어 말하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생활과 관련지어 말하라는 건 굳이 수치적으로만 따지지 말라는 거죠. 자, 봤을 때 나의 생활과 비교해봐요. 하루에 게임을 얼마나 하는지. 근데 여기서 30분 미만의 비율이 정말 많잖아요. 하루에 30분도 게임을 안 하는 학생이 거의 반절이 된다는 거죠. 자신의 생활과 한번 관련지어 말을 비교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나는 사실 여기에서 따진다면은 나는 한 하루에 60분 이상 할 때가 많아서 16%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학생들보다 좀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수치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서 뭐 예를 들어 120분 이상 게임을 하는 학생 수보다 30분 이상 60분 미만 게임을 하는 학생 수가 4배 정도 많다 이렇게 파악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99페이지 지나가고요. 우와, 100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원그래프 알아보는 것까지 하고 그만할 거거든요. 끝까지 잘 봐주세요. 자, 수1, 1반 학생들이 전체 학생이 조사하고 싶은 문화재를 조사해서 정리했습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표로 나타내보면 이제 숫자만 세면 됩니다. 먼저 첨성대는 몇 명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죠. 경복궁은 하나, 둘, 셋, 넷, 5명. 그 다음에 화성은요. 하나, 둘, 셋, 4명. 석굴암은 하나, 둘, 3명. 기타는 여기 나오지 않은 것들을 말하는 거 되겠죠. 종묘, 그 다음에 창덕궁, 또 뭐가 있어요? 화성, 경복궁, 첨성대 이렇게 2가지가 있겠네요. 그래서 총 몇 명일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6이랑 4 더하면 10이죠? 거기다가 3이랑 2 더하면 5, 10이니까 총 20명. 20명 맞는지 확인해 보려면 하나, 둘, 셋, 넷, 5명이 몇 묶음? 하나, 둘, 셋, 넷 묶으니까 20명 맞죠? 이렇게 세보면 되겠습니다. 모두 몇 명인가요? 20명입니다. 가장 많은 학생이 조사하고 싶은 문화재는 첨성대래요. 여러분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선생님은 경주를 되게 좋아해서 첨성대도 가보고 여기 석굴암도 가봤었는데 첨성대는 생각보다 규모가 되게 조그만 이런 조형물이더라고요. 석굴암은 불국사에서도 꽤 한 30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있어서 되게 놀랬던 기억이 있고. 자, 기타에 넣은 문화재 무엇인가요? 여기 표시했죠. 종묘랑 창덕궁이었습니다. 이렇게 기타를 넣으면 좋은 거는요.
각각의 항목의 숫자가 얼마 없을 때 표를 정리하기 더 쉽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자, 표를 보고 더 알 수 있는 내용, 이것만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한번 보자면은 석굴암과 기타 등을 제외하고는 첨성대, 경복궁, 화성을 가장 많이 조사하고 싶어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석굴암을 조사하고 싶어하는 학생 수보다 첨성대를 조사하고 싶어하는 학생 수가 2배 정도 많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겠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1페이지로 넘어가서 수일인의 반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조사하고 싶은 문화재별 학생 수의 비율을 원모양 그래프로 알아봅시다. 이제 백분율을 구하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대로 학생 수만 옮겨 적어 올게요. 6명, 여기가 아까 5명이었고 4명, 3명, 2명, 합계 20, 이렇게 점점 1씩 작아지는 거였어요. 자, 백분율은요, 20분의 6 곱하기 100, 얘는 20분의 5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되니까 또 우리 규칙을 발견해야죠. 20을 이렇게 각각 20이랑 100이랑 약분을 해주면 처음에 0도 하나 떼주고 뭐 하다 보면요, 20으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여기는 1이고 여기가 5가 돼요. 20에다 5를 곱하면 100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는 각각에다가 다 똑같이 뭐를 곱해주면 돼요? 각각의 수에 5씩을 곱해주면은 지금 100분율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여기도 5 곱해주니까 100 나왔잖아요. 자, 6, 5, 여기는 30%, 5, 5, 25%, 4, 5, 20%, 3, 5, 15%, 2, 5, 10%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조사하고 싶은 문화재별 학생 수의 비율을 한눈에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비율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이 비율 그래프는 우리가 배운 거 2가지 있어요. 띠 그래프 그리고 원 그래프 있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든지 간에 똑같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저 모양이 다른 거죠? 이런 식으로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원 모양이 나타낸 그래프를 원 그래프라고 합니다. 띠 모양이 나타내면 띠 그래프가 돼요. 전체를 총 몇으로, 기준량은 뭘로 놓는다? 무조건 100으로 놓는다. 비율 그래프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원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떤 점이 좋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전체에 대한 각 비율을 한눈에, 이 한눈에라는 말 중요해요. 한눈에 알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실생활에서 원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 되게 많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뭐 문화재별 학생 수도 나타낼 수 있고, 우리 학교 학생 수로 봤을 때 우리 학교에서 뭐 금곡동에 거주하는 친구, 뭐 평내에 거주하는 친구, 또는 뭐 양정에 거주하는 친구,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것도 비율도 나타낼 수 있어요. 공통점과 차이점, 일단 공통점이라는 건 뭐예요? 비율 그래프라는 점입니다. 비율 그래프라서 기준량이 얼마라는 점? 100을 놓고 한다는 점이 가장 큰 공통점이고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모양의 차이가 있겠네요. 띠 모양인지 또는 뭐 원 모양인지 이렇게 차이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띠 그래프랑 원 그래프 중에 어떤 게 더 한눈에 보기가 쉽나요? 선생님은 아무래도 이렇게 중심을 바탕으로 이렇게 중심을 두고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눈에 이렇게 보기엔 더 편한 것 같기도 합니다. 크기 비교가 빨리빨리 된달까? 자,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원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런 점이 좋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오늘은 이 101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